이어서 민주당 내 갈등과 함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개정안이 어제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청래 룰이라고 하는 이 개정안은 20대 1의 대의원 당원 표심 비중을 1대 1로, 다시 말해 대의원 한 표의 영향력을 크게 줄이고요. 일반 당원 한 표와 같은 비중으로 맞춰서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졸속 개정이다라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친명계 당원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원래 28일 예정이었던 중앙위원회 일정을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이 1인 1표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현행 20대 1에서 1대 1로 바꾸는 1인 1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상 이 대의원제를 무력화하고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시죠. 뭐 권리당원 나오고 막 이렇게 대의원 이런 거 나오니까 조금 어려운데, 일단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제 월 뭐 얼마 이렇게 당비를 내면서 활동을 하시는 당원을 이제 권리당원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책임당원 이렇게 부르죠. 네. 뭐 월 1,000원 내시는 분도 있고 뭐 더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데 민주당에서 또 이제 대의원이라는 게 있는데, 대의원이라고 하면 조금 당에서 오래 활동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대의원이라는 직책을 줍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체제, 당대표 체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일반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값어치가 한 60대 1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 체제 들어오면서 그나마 이거를 20대 1 정도로 낮췄거든요. 근데 정청래 체제가 지금 이걸 1대 1로 만들겠다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차기 당권 가지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박찬대와 서로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대의원에겐 졌었어요. 대의원 선거에서는 지고 일반 권리당원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대의원이 조금 어려운 힘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값어치를 낮추면 본인에겐 좋죠. 네, 정청래에게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대1 투표를 지금 값어치를 1대1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누가 봐도 자기에게 유리한 룰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연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둔 전당대회는 정말 핫합니다, 여러분. 전 지난 전당대회 나갔었거든요. 조금 덜한 전당대회였는지 모르겠는데,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가오는 전당대회 이제 총선 바로 앞둔 전당대회는 굉장히 핫한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또 대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룰을 이렇게 변경하고 있는 거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이른바 뭐 명청 갈등이라고 치면 친명계 쪽에 계시는 네. 분들은 반발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정청래 대표의 뭐 공약이었대요, 이게 1대1로 하는 게. 그래서 알겠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수기도 거치지 않고 빠르게 그냥 하느냐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투표율이 16.8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절반 되지도 않고 절반의 반도 지금 안 되는 수준으로 투표를 해놓고 뭘 이거 가지고 룰을 이렇게 뭐 번갯불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해버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 고발이 지금 내부적으로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이 룰을 변경하면서까지도 뭔가 이 당의 그립감을 잡고 싶어 하고, 그 얼마 전에 초선들 모인 자리에 가서 이 명청 갈등에 명 쪽에 또 누가 있냐면 그 위에 김어준이라는 분이 또 유튜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유튜버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우리의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김어준 딴지일보 그쪽 세력, 일명 우리가 부르는 개딸 세력, 그쪽이 완전 그 강성 지지층을 완전히 안고 가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1대1 권리당원 전성시대, 당원 전성시대가 아니라 개딸 전성시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다음번에 당대표 연임을 하고 싶어하는 정청래 대표의 아주 눈에 빤히 보이는 룰 변경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포스트 이재명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느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거다라고 보입니다. 조금 아까 대변인님 말씀해 주신 거 전당대회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김어준 씨가 인천에서 엄청 큰 행사를 했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청래 당시 후보 전당대회 후보도 갔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후보는 가지 않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이재명과 박찬대 그리고 문재인, 김어준 그리고 그 밑에 후보로 나온 정청래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거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실상 주류는 아니었잖아요. 뭐 적자라고 볼 수도 없는 사람이 어쨌든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이 그동안에 결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이미 이 다음번을 특히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원래 주류로 넘어가고 싶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쪽 친명계에서 뭐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 강화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했었던 방향성은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도 속도가 낮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싫어하는 거가 생각해보면요. 또 작년 총선 과정에서 공천할 때 친문계가 대거 탈락을 했잖아요. 알 수 없는 하위 10% 20% 받으면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민주혁신의 원의 이재명 지지 그룹이었는데 그분들이 31명이 대거 원내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최대 개파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경에 있어서 더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다. 이 갈등은 쉽게 끝날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잊혀지고 싶다더니 이제 유튜브도 하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거거든요.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내 심상치 않은 분위기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당원의 권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을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추진하겠다라고 오늘 밝힌 건데요. 당심 반영 비율이 기존 50%에서 늘어난 건데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당 활동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그 당 안에서 함께 집단적 이렇게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이제 당 활동이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 정당 활동을 하면서 당심이 없이 하려면 무소속하지 정당 왜 합니까? 저는 당연히 정당 활동을 하는 특히나 이 지방선거나 이런 선거에 선출직으로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 당에 대한 당심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기본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 당심과 민심이 일치해지도록 나가는 것이 목표겠죠. 근데 많이 그것이 괴리가 되면 될수록 그것이 우리의 숙제는 맞습니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을 내세울 때 우리가 공직자를 추천하는 즉 공천을 할 때 당심을 가지고 그 비율을 높여서 추천한다는 것은 전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체제 전쟁이 될 수 있다. 이 대한민국을 살리냐 못 살리냐의 그 중차대한 선거로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단일 대우로 당의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최전선의 선출직으로서 공직자 추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기조가 지금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이제 국민의힘 역시 당원 의견을 강화하는 건데 그 배경과 의도가 민주당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뭐 70%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게 룰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때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단장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고 당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원들이 지금 저희 당원들이 일반 국민들과는 여론이 좀 다른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우리가 각종 여론
여론조사 수치에서도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이 참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넘어서서 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사심제를 만든다든지 배임죄를 없애버리겠다든지 그리고 이제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뭐 징계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도 저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질 않아요.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정부가 너무 폭주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왜 우리 국민의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시는가. 돌아오시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구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원 비율이 70%가 넘는 것, 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당원들 안에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더 중도 보수의 당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뭐랄까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희 당에서는 결국 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친한계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장경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면서 당선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이야기들 뭐 최악, 차악 이런 표현들을 쓴다든지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좀 그 단상에도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초반에는 본인 유튜브만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나오지 않았고 오프라인에 나왔을 때는 김문수란 글씨가 없는 셔츠를 입고 있었죠. 본인은 뭐 김문수 라고 박혀져 있는 옷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는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 한동훈 대표가 했었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특히 당원들께서는 당 안에서 저렇게 다른 목소리 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 사태도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저희가 뭐 50% 하냐 70%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을 하나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그 장동혁 대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친한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원 게시판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친한계의 몇몇 인사들이 당무감사위원회에도 올라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빨리 처리를 해서 하나가 되는 것. 정말로 우리가 당이 하나가 돼야 그 다음에 외연확장을 하는 것이지 당이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외연확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이 하나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여야 모두 이제 여야를 떠나서 결국은 중도층이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중도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실용주의자분들, 그러니까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했을 때 지지하는 정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늘 중간에만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도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신 분들에게 또 우리는 소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정책을 보시고 뭐 이 정책은 이쪽이 좋은 것 같고 저 정책은 저쪽이 좋은 것 같다. 약간 실용적으로 좀 판단하시는 분들이 조금 요 가운데 포션에 계시는 것 같은데 요 분들께는 사실 저는 일로서 다가가고 일로서 설득을 해내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께는 어떤 정치적인 수사나 어떤 정치적인 언어로 설득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일을 해내는 그냥 발자취로서 설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울시장 여론조사 많이 한번 보실 텐데요.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꽤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색 때문에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분이 쭉 서울시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이 일로서 보여준 것이 어느 정도 소구력을 이제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기후동행 카드라든지 뭐 보라매 공원을 이번에 이제 정원 박람회에서 굉장히 1,00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게 하면서 매출이 뭐 200% 이상 늘고 하는 이런 일적인 것으로 보여드리는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구를 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늘 우리가 뭐 중도 확장, 개혁, 혁신 이런 건 늘 부르짖지만 이거에 대한 이제 방법적인 측면을 저는 조금씩 우리가 전략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늘
뭐라고 할까, 여론조사를 보면서 왜 우리가 저 반사이익을 갖지 못하냐, 이재명 정부 저렇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반사이익을 갖지 못하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뭐 여론조사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도 뭐 조원, ENC, ENI 최근에 나온 또 여론조사를 보면요, 2,000명 정도로 조사를 했는데 오차 범위 안에 또 접전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또 접전이고, 또 장동혁 대표가 또 차기 대권 주자로도 1위를 차지한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전국에서 지난 2025년 2월에 보면 우리 당의 지지율이 50%도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오히려 이런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단일 대우로 확실하게 저 무도한 여당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싸울 때에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우리의 단합된 모습을 보일 때에 오히려 지지층 분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을 더 해주실 수 있다. 저는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네, 또 민주당 내부 갈등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텐데요. 이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이는 이 1인 1표제 요거에 대해서 졸속 추진이다라는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위가 원래 좀 일찍 열리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원래 28일에서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일주일을 늦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 회의에서 뭐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왜 이런 식으로 졸속 추진하냐라고 큰 소리를 냈죠. 근데 이현주 의원이 이야기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이 지난 총선에 민주당으로 갈 때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이 데리고 갔다라는 게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현주 의원이 본인 개인만의 생각일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정말로 찐명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실의 생각을 최고위에 와서 한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날짜도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2월 5일에 하겠다는 게, 지금 최근에 여론에서는 국민의힘이 12월 3일을 전후로 해서 무언가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슈가 아마도 막 2, 3일 정도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12월 5일에 어떠한 결정이 나오던지 간에 약간 뉴스에 있어서는 뒤로 빠질 수 있는 이런 날짜를 고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으로서는 내년 당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물론 뭐 김민석 총리도 열려있는 형태의 답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역 의원들의 줄서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명 그 친명 끈을 잡고서는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둘이 갈라지고 있는데, 다음번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청래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면은 태도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요, 당원 투표 70% 안에 대해서 당세 확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고요. 또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제도전이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제는 계엄 옹호 세력과 거리를 두고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수가 우리가 밀려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던 지난 그 아픈 나날들을 국민께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까지요, 우리가 정말 지켜내지 못하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진짜 사회, 사법, 시스템, 체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어떤 다른 목소리, 자기 정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 안에서 단일 대우의 한 목소리로 저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그것 말고는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국민의힘은 굉장히 힘든 선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전 대통령의 탄핵을 겪고 난 이후의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얼마나 힘든 그 싸움을 했던 지지난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 이후보다는 그래도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 이 지도부가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당원분들, 국민들께서 그래,
국민의힘 탄핵 이후에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똘똘 뭉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저 이재명 정권이 이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일을 좀 막아봐라 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명분 아래 치르는 선거여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당원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좀 그것에 대한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새는 이제 양날개로 난다고 했었는데 지금 너무 원사이드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서는 그래도 좀 힘을 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께서는 많이 조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저런 목소리도 들리고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단 하나의 목표는 정말 대한민국 체제 지켜내는 것이라는 거. 그거 하나로 정말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 치러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야 모두 당원 중심 구조로 바뀌게 된다면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극단화를 더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시선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는 뭐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처음에 이루어지는 이제 커다란 선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가 그 다음 총선까지도 이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에 선거라는 것은 중도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쪽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이미 대한민국 정치는 양극단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나오는 선거 무렵에 나오는 이슈들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메시지 같은 것들이 꾸준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중도층에 소구할 만한 정책이나 메시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최근에 장도연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는 저는 맥락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 영장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쉬고 있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뭐 체포를 해가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는데 영장은 기각됐거든요. 그리고 마침 또 같은 날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이었는데 또 그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특검의 정치적인 공세에 대해서 당에서는 당연히 날선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메시지 자체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앞뒤의 맥락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당대표 그리고 대변인들의 어떤 멘트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섬세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스탠스, 정치적으로 더 크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에 소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를 하면서 당대표가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저는 조금씩 바뀌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동욱 최고도 반성의 메시지, 뭐 사과의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 당에서 그동안에 탄핵 특히 인용이 되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민주당보다도 더 먼저 사과 메시지가 나갔던 당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과를 앞으로 말로는 했습니다만 행동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고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움직임을 좀 살펴봤습니다.